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에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것은 바로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공한 창업가에서 어떤 게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공한 창업가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예전에는 저희 일론 머스크도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죠. 네.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푸드트럭 아시죠? 저도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막 학교 앞에 막 어묵 막 이런 거 먹고 막 그랬어요. 떡볶이. 푸드트럭이 근데 사실은 서울에서도 예전에 뭐 야시장 페스티벌 해가지고 푸드트럭끼리 이제 와서 크게 시장을 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양한 음식을 다양한 공간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마련도 하기도 했었죠. 푸드트럭의 창업이란 걸 한번 좀 봐볼게요, 여러분. 푸드트럭 창업은 굉장히 어떤 거예요? 소자본 창업입니다. 비용이 없죠. 어떤 비용이요?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상업지를 이제 해야 되는, 뭐 상가를 계약해야 되는 나의 어떤 내가 사업을 하는 그 플레이스가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이동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 푸드트럭의 특징은 소형 트럭을 개조를 해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차량으로 국내에는 어떻게 보면은 불법 노점상과도 비교가 되고 위생적으로는 조금 더럽다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외국에서는 지금 훨씬 활성화된 외식 분야로 자리를 잡았어요. 예전에 뭐 백종원이 이제 몇몇 이제 연예인들하고 같이 그룹을 지어서 외국에서 푸드트럭을 통해서 사업을 했었던 그런 뭐 체험처럼 나왔었던 프로그램도 꽤 있었죠. 출퇴근 시간에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사서 간단한 끼니를 때우거나 점심을 즐기는 사람 볼 수도 있고 뭐 국내 푸드트럭에서 뭐 제일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거 저희 집 앞에 그 역 딱 내리면 요거 많았어요. 타코야키. 맛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맛있어요. 타코야키. 그래서 굉장히 조리법이 간단하고요.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통 푸드트럭에서 많이 하시죠. 근데 푸드트럭을 창업을 하려면은 가장 좋은 점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초기 자본이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뭐 내가 갖고 다닐 수 있는 어떤 차량만 있었어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1,000만 원 미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 자판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소형 트럭과 조리 시설만 잘 갖추면은 누구나 쉽게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장점은 굉장히 기동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존 노점상의 경우에서는 바퀴가 달려서 이동이 가능하지만 무게가 무겁고 직접 끌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정된 곳에서만 장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죠. 근데 이건 어떨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 간에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관련돼서는 충분히 왔다 갔다도 할 수도 있고 자리를 잡아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든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의 성공 전략과 주의사항이 뭐였을까요? 푸드트럭의 창업은 굉장히 소자본 창업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소형 트럭을 개조를 해서 음식을 이렇게 한다는 위생적으로 더럽다라는 걸 외식 분야로 자리를 잡았고 근데 어때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앞에 설명했던 거죠. 그때 주의사항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 가운데를 잘 채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가운데가 뭐죠? 맛은 기본, 스토리를 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쉽게 말하고, 손쉽게 얘기하고, 손쉽게 갈 수 있는 곳 좋죠? 예. 그러니까 손쉽게 얘기해요. 얼마나치 주세요? 뭐, 얼마입니다. 계산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소소도 먹을 수 있고. 근데 그게 모두가 다 똑같은 푸드트럭 안에서는 사람들이 어떨 거냐는 거죠. 맛은 기본이고 스토리를 담아라라는 겁니다. 이 스토리를 담아라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푸드트럭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죠. 예. 지하철역 앞에 푸드트럭이 이렇게 끝나고 지하철역을 해서 나오면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길에 첫 번째 푸드트럭 있고 두 번째 푸드트럭 있고 세 번째 푸드트럭이 있어요.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똑같이 모두 다 우리는 붕어빵을 겨울이니까요. 붕어빵 예를 들게요.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붕어빵 정말 좋아합니다. 간식을 되게 좋아해요. 네. 붕어빵이 있는데 붕어빵이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여러분
다 똑같은 붕어빵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여기서 뚜벅뚜벅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그 경로에 따라서 나의 어떤 시간대나 이런 때에 따라서 1번으로 서주고 2번 서주고 3번 서주고 사실 선택사항은 그때는 그렇게 뭔가 고민이 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발 닿는 대로 하겠죠. 그치만 내가 여기에 맞은 기본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 붕어빵 바로 구워서 바로 팝니다. 뭐 진짜 즉석 붕어빵. 뭐 식은 거는 안 팔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내가 어떤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팥은 뭐 통팥으로 만든 설탕 뭐 제로 알룰로스로 다이어트 좋은 붕어빵 얘기하면 2번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우리는 그냥 붕어빵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그만 미니 붕어빵. 그죠? 뭐 미니 붕어빵에 뭐 몇 개, 뭐 플러스 몇 개. 알파. 마치 약간 그 던킨 도넛의 그 미니 조그만 도넛처럼 미니 붕어빵에서 다양한 맛으로 얘는 굉장히 다양한 재료로 승부를 하거나요. 그죠?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맛은 기본이고 어떤 스토리를 담아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해야 돼요. 푸드트럭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원재료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담 없는 가격을 하기 위해서 독창적인 메뉴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위생적으로 혹은 더 고급지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성공 전략이자 성공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사항은 어떨까요? 과도한 사적 금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거든요. 내가 이거 어떤 뭐 예를 들어 물품을 봤는데 얘가 10원짜리가 있고요. 내가 똑같은 물품인데요. 얘가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예요. 10원에 금을 만약에 그 위에 코팅을 하는 거랑 100만 원에 금을 코팅을 해서 얘를 각각 파는 거에 대한 가치는 당연히 얘가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푸드트럭의 창업의 주요한 주의사항은 바로 싸다는 거, 저렴하다는 거, 초기 자본이 깔끔하게 별로 크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이 과도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주의사항에 속할 만큼요. 그래서 대표적인 소자본 창업으로 꼽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걸 뭐 사실 뭐 중고로 준비해도 1천만 원은 굉장히 넘게 들잖아요. 보통 상업을 하고 상가를 살 때. 근데 추가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푸드트럭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과도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그 다음 예, 유타 컵밥이라고 해서 제가 예시를 가져왔어요. 유타 컵밥이라고 미국 유타주에서 사실 푸드트럭 컵밥으로 인기를 이고 있는 한국인이 세 명 있어. 송정은, 김종국, 박지영이라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유타 컵밥에 대한 소개에 대한 그 성공 전략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한국적인 맛, 한국의 매운맛.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맛으로도 여러 가지 재료로도 승부를 할 수가 있고 한국의 정서를 담은 덤문화. 조금 더 줄게.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나 해외를 나가게 됐을 때는 우리가 아주 간단한 서비스에도 굉장히 팁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이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뭐 하나 주는 건 정이 없으니까 두 개를 준다. 저는 이제 할머니가 항상 어렸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정서를 담은 게 바로 그런 덤의 문화 같아요. 그리고 30초 전략 뭐든지 30초 만에 끝내버린다는 거죠. 기다리는 거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분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음식을 받는 거. 외국에서 음식 한번 시켜 먹으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여러분. 진짜 한국 같았으면 벌써 뭐 클린거고 사람들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는 맨날 빨리빨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천천히 나오는데 그런 천천히 하는 나라에서 빨리빨리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서비스로서 좋은 건지 배달의 문화가 얼마나 더 좋은 건지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오면 꼭 확인한다듯이 이 유타컵밥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푸드트럭의 성공 전략과 주의사항을 했을 때 이 관련된 주의사항에서 유타컵밥이 해당하는 게 뭐 그렇게 크지 않겠죠. 예.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 다시 한번 다시 뒤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유타컵밥 애들이 이렇게까지 사용을 했을 때 주의사항에서 과도한 투자했을까요? 안 했어요. 소자본 청업했고요. 만만치 않은 비용 드는 건 사실이지만요. 주방섭의 직기를 비용을 더했어요. 안 했대요. 인테리어 디자인 필요하지 않았대잖아요. 얘네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 되는 걸 하지 않았고 성공 전략은 나름대로의 안에서의 차별성을 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성공한 창업가에서 지금 유타 컵밥에서 요거 조금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먹어요, 사람들이. 예, 같은 내용이라서 조금은 건너뛸게요. 자, 성공한 창업가에서 사카이 이삿짐 센터가 있어요. 여러분, 사카이 이삿짐 센터가 일본에서 하는 건데요. 얘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일본 사람은 일본 전역을 달리는 사카이 이삿짐 센터의 이삿짐 운송 트럭이고, 이 마스코트인데요. 네. 죄송해요. 마스코트 팬더가 그려져 있어서 친근한 느낌을 준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은 저는 영구 이사가 생각이 나요. 영구 이사 아시죠? 혹시 아시는 분이니 조용구님이라고 그 옛날에 그 연예가 중계 아까 리포터 하셨던 조용구님이 되게 그 커다랗게 앉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책을 보시고 계시는 안경 낀 이제 조용구님이 나오십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캐릭터를 한다는 거예요. 캐릭터를 마스코트를 해놓고 이제 사카이 이삿짐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카이 이삿짐 센터의 성공적인 비결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보면 사실은 어떤 게 있을까 봤을 때 이 네 가지를 저는 이제 꼽게 되는데요. 사카이 이삿짐 센터의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어떤 거예요? 숙달된 직원의 안전하고 신속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할 때요. 짐 하나 딱 하잖아요. 그럼 알아요. 얼마나 많이 이 호흡을 같이 했는지에 대한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일관된 이사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이사 시스템이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집을 가서 견적을 받았네. 똑같이 뭐 33평이고 뭐 짐도 다 비슷한 트럭인데 얘네는 뭐 한 번에 했을 때 막 1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B라는 집도 똑같은 아파트인데 33평인데 똑같은 조건으로 했는데 얘는 막 300만 원을 받는데요. 사람들에 대한 일관성이 전혀 없죠. 비용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무엇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에 대한 어떤 일관된 서비스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말 그대로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요. 항목이 있어야 되죠. 성공 비결 세 번째는 이사 연간 기업과 제휴 체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많이 하지만 어떤 이사를 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요새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에어컨에 대한 것들, 에어컨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은 폐가구, 폐가전 싸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거랑 또 하나는 뭐 청소가 있어요. 입주 청소, 뭐 이사 전에 청소 뭐 이런 것처럼 제휴를 체결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마지막은 맞춤형으로 세분화된 이사 프로그램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내가 이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내가 상업을 할 수 있는 상가에 대한 사업일 수 있고 내가 이사를 하는 게 뭐 개인에 대한 어떤 가정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는 다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된 이사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세분화된 이사 프로그램을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포장이사 뭐 지금은 우리가 다 너도 나도 포장이사지만 뭐 일반 이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시간도 따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세분화된 이사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고객들을 확보를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그 성공 비결을 좀 가까이게 보면 이삿짐 센터는 이 이사 상황에 맞춰서 7가지 코스를 준비해 놓는데 여러분 우리 코스 7가지 있어요. 이사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뭐 자취방도 마찬가지고 그 성공 비결을 했을 때 이삿짐 센터가 7가지 코스가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뭐냐면 프리미엄 코스가 가장 비싼 코스가 있대요. A 코스가 B 코스, C 코스인데 A 코스는 식기와 가구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장이사래요. B 코스는 살던 집의 모든 것을 사카이사는 직원이 포장을 하고 새 집에 짐을 풀 때 작은 물건을 집주인이 배치하는 코스래요. 나눈다는 거죠. 그죠? 편안한 C 코스는 식기류와 대형 가전을 포장하고 새 집에 풀어놓을 때 사카이사 센터가 도와주는 코스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사를 갈 때 A에 있는 것은 다 싹 다 포장하지만 B는 너 혼자 하든지 아니면 A도 내가 다 해주고 B도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걸 말하는 분명히 항상 얘기하잖아요. 비용을 나눴을 거예요. 그죠? 전략 코스는 어때요? 대형 가구의 포장만 배치를 도와주는 코스다. 내가 손이 빠르고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정리해 주는 건 나는 크게 의미가 없다. 라고 하면 이거 하실 수 있겠죠. 합승 코스는 뭐예요? 극단적인 비용을 줄이는 이사. 그리고 재건축 코스는 뭐예요? 살던 집을 다시 짓는 이유로 이삿짐을 다른 곳에 오랫동안 두어야 할 때 보관해 주는 사람. 이제 이거 보관 서비스 요새 많이 오거든요, 여러분. 보관 서비스 많이 오는데 아직까지도 이거를 우리는 제휴를 많이 해요, 여러분. 제휴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신뢰를 많이 못 받는 편이기도 하죠, 한국 사회는. 근데 사카이는 벌써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성공 비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일론 머스크예요. 눈치를 보지 않기로 소문난 일론 머스크입니다. 앞에서는 조금 이렇게 뭐 성공한 창업자들이라고 해서 이제 컵밥
했었지만 이제 뭐 사업자적으로 한번 더 정리해보면 일론 머스크가 있는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우리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이 회장은 사실은 테슬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공한 창업가에서 일론 머스크를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우리 비즈니스 그 갖춰야 될 역량에 있을 때 우리 일론 머스크를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성격이에요. 어떤 성격이냐면 바로 눈치를 보지 않는 성격입니다. 사업자가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눈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말하면 센스라는 거고, 센스라는 것은 사실은 항상 살펴봐야 돼요. 항상 주위를 살펴봐야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주위를 살펴봐야 되냐면 시장을 자꾸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눈치를 보지 않는데요. 어떤 거예요? 일론 머스크 생에는 모든 사람이 현존하는 아이언맨이에요. 아이언맨? 글쎄요. 왜 아이언맨에 대해서 표현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어느 한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 재능이 단순한 재능의 수준을 뛰어넘었을 때 천재라고 말한대요. 예. 아이언맨 되게 알고 보면 어벤져스 안에서도 되게 제일 브레인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일을 다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예. 경제 불황을 이기고 현재 테슬라 모터스와 솔라시티, 여러분 우리 환경 에너지 시간 공부하는 친구들 있어요. 솔라시티 기억하시죠? 솔라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상상 그 이상의 노력이 있었고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는 노력하는 천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에서 현재 뭐 눈치를 보지 않기로 소문난 우리 일론 머스크는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현존하는 아이언맨에 대해서 어떤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 왜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나타났을 수 있을 밖에 없었던 그 일생을 한번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달랐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 굉장히 조금 불우하게 유년기를 보냈다라고요.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했대요. 가난해서. 근데 굉장히 10시간씩 독서를 할 정도로 스스로 되게 배우는 학생이었다. 그래서 4학년 때는 브리iten게 백과사전에 빠져서 되게 지냈다라는 거죠. 사람을 되게 일종의 컴퓨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학습은 데이터 알고리즘 뇌에 다운로드된 프로세스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는 것을 웃을 정도로 느린 다운로드 속도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어떤 배움을 통해서 얻어내는 게 웃은 정도로 아주 낮은 다운로드 속도, 내가 빨리빨리 흡수하는 것이 가장 빠른 속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살 때 컴퓨터를 처음 접하고 보통 완성하는데 6개월이 걸리는 프로그램 가이드를 3일 만에 끝냈대요. 어떤 걸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항상 어떤 거에 눈치를 보지 않고 무엇이든 내가 해내야 된다는 어떤 노력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일생을 보면 굉장히 온라인 은행까지도 해서 했고요. 테슬라에 대한 것도 역사를 썼고요. 일론 머스크가 연관에 대해서 있는 산업 아까 솔라시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거, 그리고 앞에서 있었던 그 일본에 있는 이삿짐 센터, 그리고 컵밥이라는 것을 활용한 그 미국의 컵밥,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한 거에 좀 어떤 차이점을 아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여러분 성공한 창업가에서 푸드트럭의 창업에서 성공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늘 상용화되지만 해외에서는 그만큼에까지 아직 적응을 하지 못했고 조금은 독특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점들을 요타컵밥은 소개를 했기 때문이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들, 한국적인 것들, 한국의 매운맛, 30초 빨리 하는 거, 덤으로 더 주는 문화까지. 한국의 문화가 결국에는 색다른 문화가 돼서 모든 사람들한테 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창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같이 오늘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새로운 것을 더 새로운 것으로 하는 창업이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만 바꿔서 하는 게 있는데, 당연히 둘 다 어렵지만 저는 기존에 있는 걸 바꾸는 게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같이 덤으로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성공을 했었다라는 부분. 독특한 부분이 사실은 어디에 적재적소에 가서 하면 독특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됐던 어떤 창업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사카이 이삿짐 센터. 사카이 이삿짐 센터가 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객의 니즈들을 정말로 알았다라는 거고, 분명히 이 사람은 앞에서 말했던 애견 카페에서 길게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 노하우를 통해서 어떻게 이사를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 비용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과 어떤 나의 어떤 노력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측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들이 돈을 주고 너는 돈만 내. 내가 너에게 시간과 노력에 대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것처럼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굉장히 상세하게 가져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업체한테 내가 이삿짐을 맡기는데 저는 여기서 포장하고 싶고 집에 가서는 제가 정리하고 싶어요. 가격을 어떻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100% A집, B집, C집에 따라서 자기가 방문하는 그 집에 대한 이사 견적에 대해서 굉장히 갭이 클 겁니다. 왜?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일본의 이삿짐 업체, 이 사카이 이삿짐 센터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조건을 따졌는데, 뭐 물론 성공 비결이 이 네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맞춤형으로 세분화된 이사 프로그램,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춤형 세분화된 이사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창업과의 성공 비결에서 사카이 이삿짐 센터를 저는 100%라고 뽑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로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코스가 있기가 어려워요. 있기가 어렵고, 특히 짐을 맡겨야 된다는 부분까지도 너무 많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또 한 번 또 제휴 뭐 탑승할 수 있는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어떤 디스카운트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얘가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창업가가 아닌가. 어떤 거요? 기존에 있었던 거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곳에 가서 쓸 수 있었던 거고, 이건 기존에 있는 걸 내가 싹 다 바꾼 겁니다. 예.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아주 미묘한 차이 하나가 정확하게 있으면 되겠죠. 그거를 사카이 이삿짐 센터가 바로 모든 것을 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으로 인한 어떤 주요한 특징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였어요. 일론 머스크가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으로 해서 현존하는 아이언맨이라고 했고, 그 현존하는 아이언맨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어떠한 일생을 살았는지에 대해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일생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도 어떤 온라인 은행이나 테슬라나 혹은 현재 일론 머스크 연관돼서 일하고 있는 모든 친환경적인 솔라시티 같은 산업 분야에서 이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일생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때요? 창업가 정신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창업은 그렇구나. 내가 갖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공부를 많이 해서 좀 더 남들과 다른 어떤 특출난 머리와 특출난 브레인과 특출난 노력이 있는 나는 혁신가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만 바꿔서 새롭게 창업을 해보겠다. 지금 일본의 이삿짐 센터 같은 경우 있고, 그 다음 컵밥 같은 경우 뭐예요?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지만 타겟을 다르게 한다. 그죠? 장소를 다르게 해서 그곳에서 좀 더 새로운 것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성공한 사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성공한 사례의 세 가지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저와 공부를 할 때 많이 기억에 났었던 기억에 나는 분야였으면 좋겠는데 다들 기억이 나시겠죠? 네. 그 다음 마지막 창업 지원 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의 일생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담았냐면, 일론 머스크의 일생에서 일론 머스크가 보통은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혁신적인 부분에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좀 알아봤어요. 뭐냐면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좀 설명드렸고, 창업지원센터, 연합창업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좀 사이트들이 좀 보여질까요? 스타트업, RG4U, 제스 2000,
이렇게 있는데 이 킥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이 여러분 완전히 관리를 해요. 중소기업청 제공의 창업포털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창업부터 교육부터 입지정보부터 중기청 지원서 기술창업 안내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졸업을 하시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그 환경과 창업론에서 내가 작성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K스타트업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창업에 대해서 지원부터 교육부터 입지 정보부터 우리가 중기청의 지원을 어떤 것들이 하고 있는 건지 그 창업을 기술적으로 하기에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아마 다 알려줄 거예요. 예, 여러분의 아이디어만 있다면 혹은 남들이 알고 있지만 타겟되는 곳을 다르게 알고 있다면 혹은 너도 나도 모르는 나만의 어떤 굉장히 아주 스펙타클하고 혁신적인 나만의 아이디어가 있든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킥스타터업에 한번 문을 두드려 보세요. 두 번째는 창업지원센터인데요. 말 그대로 창업 포털 사이트 지원센터는 좀 달라요. 지원은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좀 다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체인점 안내, 창업 성공 사례, 사업 계획서, 창업 가이드, 동업, 대출 정보 제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어떤 회사를 창립을 하거나 회사를 세울 때 막 협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내 회사를 하거나 그 부분에 굉장히 다 다른 어떤 플로우가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프랜차이즈나 체인점이나 창업 성공 사례나 계획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수업 시간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걸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 놓은 할 수가 있고 이건 법적으로 뭘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여러분 옆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교수님 나 이거하고 이거하고 둘 다 할 수 있어요? 네,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거 하시면서 이거 신청하셔도 국가에서는 절대 그거 가지고 뭐 법역 없는 이런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연합창업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거는 창업에 대한 설계, 이게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자금 계획, 정보 마케팅, 상권 정보, 프랜차이즈 않는데 창업에 대한 설계를 되어줍니다. 여러분 창업에 대한 설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아이템을 잡고요. 우리가 아이템을 잡아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플랜을 짜고요. 이 플랜을 짤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겠죠. 내가 고객은 어떤 대상을 했던지, 나의 가게의 위치는 어떤 건지, 나의 마케팅은 어떤 걸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 금액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차액, 내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가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예측해서 설계해 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연합창업지원센터에서 여러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행복창업지원센터와 부산창업지원센터, 창업자 창업 넷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여성이나 청년들을 되게 기준으로 많이 해요. 창업지원센터 창업 넷이라고 있는데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주고요. 특히 여자들을 많이 배려하는 곳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괜찮고요. 부산 창업지원센터는 부산에는 자체 그 청년 그 사업 자체를 부산 슬로건으로 걸었던 것처럼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던 유일한 지자체예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활발했지만 부산시가 굉장히 많이 활발했어요. 그 이유가 부산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뭐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특히 온라인 교육이 거의 무료예요. 커뮤니티도 제공해줘. 여러분들끼리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제공을 해주고 행복창업지원센터는 SK에서 하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빅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가이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내가 그동안 있었던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내가 어떤 가이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기 창업지원센터 창업넷이랑 좀 비슷한 건데 이 온라인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미래 글로벌 창업지원센터인데 이거는 아예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직접 가셔서 법률과 뭐 회계와 특허에 관련된 것들도 다 알 수가 있고요. 한국 창업센터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는 그냥 특급 사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블로그에서 이 블로그가 좀 좋아하는 블로그인데
상업지원센터나 소자본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푸드트럭도 소자본이잖아요. 푸드트럭이나 뭐 특수사업이나 초보 창업이나 초보자들한테 굉장히 상세하게 있는 설명서들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번 시간에는 총 3개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 창업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례들이 성공을 했고 어떤 사례들이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셨을 때 조금 더 와닿게 하실 수 있는 성공한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처럼 뭔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려면 창업 지원의 프로그램 사이트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간단한 퀴즈 같은 거 좀 올려놓을 테니까 푸시면서 이번 학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